이번 시간에는 우리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형이요. 성형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제 스타형, 중앙 집중형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이제 가운데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를 한 대 갖다 놓고 이 가운데 있는 중앙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단말기들을 전부 다 이제 연결시킨 그 형태를 보고 우리가 성형, 스타형, 중앙 집중식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가운데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단말 장치들이 연결되는 그런 형태 그걸 보고 우리가 얘기하더라. 얘는 이제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단말기 얘네 둘만 봤을 때는 1대1로 연결된 거죠. 얘랑 얘도 1대1, 얘랑 얘도 1대1 그런 식으로 전부 다 1대1로 포인트 투 포인트 그 방식을 이용해서 회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그 형태가 우리 중앙 집중식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랑 둘이서 통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누구를 거쳐가야 돼요?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를 거쳐가야죠. 얘랑도 통신하고 싶어요. 그럼 또 반드시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가 이 단말기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중앙 컴퓨터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아무도 통신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컴퓨터가 모든 단말기들을 관리한다. 그래서 중앙 집중형, 중앙 집중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가운데 있는 중앙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된다? 전체 통신망이 기능이 정지가 되더라. 그때 이제 만약에 얘가 고장 났어요. 얘가 고장 난다고 해서 전체가 마비가 돼요? 아니죠. 해서 하나의 단말 장치가 고장이 나면 다른 단말 장치한테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더라. 아무 상관 없더라. 근데 가운데가 있는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통신망 기능이 정지가 되더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단말기를 한 대 추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단말기 한 대랑 통신회선 한 개를 가지고 와서 중앙의 컴퓨터랑 그냥 연결만 시키면 돼요. 또 여기다가 또 추가시키겠다? 또 연결만 시키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 컴퓨터, 이 단말기를 만약에 제거하고 싶어요. 그럼 이 컴퓨터 빼버리고 통신해서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성형, 중앙 집중식이라는 거는 단말 장치의 추가와 제거가 쉽더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성형, 중앙 집중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링형이요. 링형, 그러면 얘는 이제 다른 말로 루프형이라고 부르고 얘는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한 대 연결시키고 이 컴퓨터랑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단말기들을 전부 다 쭉쭉쭉쭉 연결시키는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링형, 루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단말기들이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 그렇게 이제 연결시킨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 구성 형태가 우리 링형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랑은 1대1로 연결돼 있죠. 얘랑도 1대1로 연결이 돼 있고요. 얘랑도 1대1로 연결돼 있고 그렇게 포인트 투 포인트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중간에다가 여기다 단말기를 한 대 추가시키고 싶어요. 그럼 원래 있던 선을 빼야죠. 이 선을 빼고 얘랑 연결시키고 얘랑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해서 얘는 이제 단말 장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밀 보호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내가 만약에 얘랑 둘이서 통신할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얘를 지나가야죠. 아니면 반대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지나가야죠. 그럼 다른 단말기들을 전부 다 거쳐가기 때문에 기밀 보호가 어렵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랑 둘이서 통신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하면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른데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통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해서 각 단말 장치에서 전송 지연이 발생될 수 있더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계 기수가 많아지더라.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 방향은 단방향 또는 양방향 전부 다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데이터 보내고 이쪽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고 아니면 데이터가 지나가는 방향을 딱 하나 선택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그렇게 지나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링형, 루프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형이요. 버스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 만약에 뭐 500번 버스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500번 버스는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고 정해져 있겠죠. 경로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500번 버스든 간에 무조건 이 경로로 지나가. 그 경로가 이제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버스형이라는 거는 한 개의 통신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기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버스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형은 통신회선이 몇 개가 사용된다? 한 개가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한 개 통신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그 형태를 보고 우리는 버스형이라고 하더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단말기를 하나 추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선만 띡 하고 꽂아주면 되겠죠.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추가시키겠다. 그럼 선만 연결시켜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얘를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 단말기 없애버리고 선 끊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버스형도 우리 단말장치 추가 제거가 용이합니다. 만약에 이 단말기가 이제 고장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고장났어요. 고장이 나도 전체 통신에는 영향을 줘야 안 줘? 안 줘요. 안 주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장치 한 대가 고장이 났더라도 통신망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또 이 통신에서 하나를 사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해킹하는 놈이 이 통신에서 하나만 엿보고 있으면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버스형도 우리 기밀 보장이 어렵고요. 이 버스형은 이제 통신에서 하나를 쓴다는데 이 통신에서 너무 길면 안 되겠죠. 너무 길게 깔 수도 없고 뭐 이 통신에서는 뭐 한 10km를 깔 거예요.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신에선 길이에 제한적이더라. 그게 이제 버스형의 우리 특징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층형이요. 계층형은 다른 말로 이제 트리형, 분산형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족보 구조예요. 아니면 우리 회사 조직도 구조. 맨 위에 이제 제일 높은 할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아버지가 있고 작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밑에 자식들이 있고 작은 아버지 밑에 자식들이 있고 이런 형태가 우리 계층형, 분산형, 트리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중앙에 있는 컴퓨터랑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회선으로 연결을 시켜요. 이 얘기가 이게 중앙의 컴퓨터죠. 얘랑 일정 지역에 있는 이 단말 장치까지는 한 개의 통신회선으로 지금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웃하는 단말 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있는 중간에 이 단말 장치로부터 다시 연결하고 다시 연결하는 그런 형태를 붙고 우리가 계층형, 트리형, 분산형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이제 주로 우리가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형이요. 망형이라는 거는 모든 지점에 있는 그 컴퓨터와 단말 장치들을 서로 싹 다 연결해 놓은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망형, 메시형 그렇게 이제 불러요. 다른 말로 이제 그물형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노드의 연결성이 높습니다. 왜? 전부 다 연결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많은 단말 장치로부터 많은 양의 통신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유리한 게 우리 망형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망 자체가 이 망형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얘는 이제 통신회선의 총 경로가 가장 길어요. 왜? 회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총 경로가 가장 길고요. 만약에 통신회선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성형이다, 링형이다, 버스형이다, 계층형이다 이런 것들은 단말기를 하나씩 추가시킬 때마다 통신회선이 이제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데 이 망형은 단말기를 하나 추가시킬 때마다 회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 단말기를 한 대 추가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연결시켜야죠. 그 다음에 또 얘랑 연결시켜야죠. 또 얘랑 연결시켜야죠 해서 통신회선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망형으로 우리가 통신망을 구축할 때 그때 이제 우리 회선수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 회선수 구하는 공식이 2분의 nm-1이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요 n이라는 영어가 나오는데 요 n은 노드의 개수요. 단말기의 개수요. 그리고 이제 노드당 n-1개의 포트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회선수 구하는 공식이 있고 포트수 구하는 공식이 있고 이렇게 있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 우리 네트워크 구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이제 쓰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요 그림을 보니까 이제 통신에서는 이게 하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때 데이터 전송 방향은 양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주고받고 할 수 있대요. 그때 중간중간에 보니까 스테이션들이 중간에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이제 버스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버스형이라는 거는 우리 실제로 돌아다니는 그런 버스랑 똑같죠. 예를 들어서 뭐 900번 버스가 있어요. 그럼 900번 버스는 항상 동일한 그 경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중간중간에 버스 정류장이 있죠. 그런 형태로 이제 연결된 그런 모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버스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우리 네트워크라는 거는 2대 이상의 컴퓨터를 이제 연결해서 자원을 이제 공유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시킬 때 어떤 형태, 어떤 모형으로 이제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때 이제 우리 성형이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 링형이다, 망형이다, 버스형이다, 개체형이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각각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